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진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환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율? 다소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환율은 생각보다 저희들 매우 가까이 근처에 있는 개념입니다. 자, 환율은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 시절 학교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도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환율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더군다나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실제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환율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환율이 과연 무엇인지, 환율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교환, 비율 해서 환율 두 글자만 딴 것입니다. 즉, 환율 교환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 즉 두 나라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줄여서 우리는 환율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 환율의 결정 방식은 일반 상품 가격과 동일합니다. 즉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 그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요 공급의 법칙,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다운되고, 이런 것들과 똑같은 논리로 환율 또한 결정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국가 경제의 구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달러화의 가치 그리고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3월 초 보시면은 실제로 환율이 1,280원까지 3월 19일 날 올랐다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실제 사례와 유사하게 제가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율이 1,200원이라는 것은 1달러짜리 화폐와 교환하기 위해서 한국 원화 100원짜리 동전 12개를 갖다 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10개만 주면 1달러짜리 지폐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즉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옛날에 동전 12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 동전 10개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고 원화의 가치는 반대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캐치를 해내셔야 될 것은 환율의 방향과 달러의 가치의 방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의 가치도 하락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즉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원화는 반대로 평가절상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우리 무역거래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수출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이 되었다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의 물건을 팔았어요. 다른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내가 1달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1달러를 받아서 한국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한국에 소재한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1,200원을 받았는데 지금 1,000원밖에 못 받겠죠. 그 얘기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슬픈 거죠. 옛날에는 똑같이 1달러를 수출해도 옛날엔 1,200원이 생겼는데 지금 내 수중에 1,000원밖에 없다. 이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을 했지만 내 수중의 돈은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1달러짜리 물건을 계속 매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200원을 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1,000원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수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가치의 변동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과 수입이 통상적인 기업이라면 혼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 수출 주도형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기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율 그리고 수출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치면
환율 하락으로, 최근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 울상,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포지션이 저희는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질문은 충분히 면접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시고, 자, 우리 회사는 수출 중심의 기업입니다. 근데 환율이 하락했어요.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그때 이제 생각하면 늦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이거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딱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저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가, 주가, 그리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유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유가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드시 US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유가와 환율의 흐름은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유가가 오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달러가 오르고, 그럼 덩달아서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인데요. 주가는 사실 투자 자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었죠.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을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막 사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 주식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외국인들은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즉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되는, 즉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흐름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거죠. 막 찍어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시장이 방역 활동을 너무 잘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 두 번째는 유식한 말로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달러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최근에 달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즉 정부 정책이 그렇게 작용을 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 주가, 정부 정책이 있을 텐데, 유가와 환율의 흐름은 일치한다. 그리고 주가와 환율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기시죠?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내년에는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금융권에서는 보통 이제 매년 10월 정도가 되면 각 회사에서 리포트를 내기 시작합니다. 환율에 관해서, 내년 전망에 관해서 리포트를 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쭉 한번 보니까 완만한 흐름, 하락 흐름세가 계속 될 것 같다 라는 게 각 금융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인 거죠. 즉 한 1,100원, 지금 현재 1,1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완만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미국 주식을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은 요즘 어떠실까요? 예,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환율이 하락했다면 기분이 일단은 안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미국 주식을 예전에 투자를 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200원을 원화로 내가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밖에 득할 수가 없겠죠. 1,100원, 1,000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장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1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달러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투자를 한 나는 결국에는 원화로 돈을 찾아야 될 텐데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나의 재산 또한 연동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가 미국 주식 투자의 적기냐? 그 얘기는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환율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환율이 상승할 것 같을 때, 그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환율이 1,200원에서 1,000원이 되었다면 원화는 평가절하된 것이다. 정답은 X.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원화는 반대로 평가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똑같이 떨어졌다면 수출기업의 이익은 감소한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똑같은 1달러를 수출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율이 떨어졌다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의 상황이랑 동일한 거죠.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직투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자산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5가 되는 것이죠. 자, 환율의 관점에서 내년도 주식시장을 한번 예측해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환율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아마도 상승할 여력이 큰 것으로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겠죠. 늘어나니까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하게.